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술을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9월 19일 목요일 낮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을 떠나서 개혁신당을 만들어서 결국은 국회의원이 된 이준석, 정치권에 등장한 지 10여 년 되는데 여의도 주변에 계속 있으면서 여러 가지 기성 정치인을 뺨치는 그런 건모술수를 선보이기도 했었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이준석이 지난 총선 4.10 총선을 앞두고 또 모종의 정치적 거래를 시도를 했다. 자, 그런데 그 거래 대상이 이 중진위원, 오선 중진위원, 여성 중진위원에게 본인이 만든 개혁신당의 그 비례대표 1번 자리 또는 3번 자리를 주는 대가로 그 중진위원이 김건희 여사와 통화했던 내용을 까서 총선 개입설을 김건희,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의 총선 개입설을 퍼뜨린다. 이 조건으로 이 비례대표를 주는 이 방안을 서로 논의했다는 폭로 기사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시끌시끌한데, 뉴스토마토라는 언론사가 있죠. 인터넷 언론사인데, 여기서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가 경남 창원의창의 김영선,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오선 의원입니다. 김영선 의원의 그 공천 문제를 상의를 했다. 김건희 여사 상의를 했다. 그래서 창원의창에서 컷오프되고 할 위기에 처하니까는 김해로 지역구를 다시 배치하는, 재배치하는 그런 방안을 논의를 했다. 그 기사를 한번 내보냈었죠. 그런데 그것이 별 호응이 없었습니다. 별다른 이 반응을 얻지 못했죠. 좀 확실한 근거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뉴스토마토에서 오늘 다시 그 비슷한 기사,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을 했다. 김영선 공천에 개입을 했다. 결국은 뭐 실패했죠. 개입을 했든지 안 했는지는 불확실하지만은 공천 탈락이었습니다. 컷오프돼서.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고 또 추가 기사로 이준석과 김영선 간에 이 딜 시도가 있었다. 이것까지 오늘 같이 기사를 냈습니다. 자, 총선 4.10 총선 공천, 막바지 공천이 한창이던 2월 29일 밤에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사찰, 그 하동 칠불사에서 모종의 해동이 있었다. 뉴스토마토의 기사 내용입니다. 해동에 참석한 사람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명태균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경남에서 이 정치 컨설팅을 하는 사람인데, M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있었고, A 의원이 있었다. 그런데 A 의원은 천하람입니다. 천하람, 지금 확인된 것은 이준석과 같이 국민의힘을 뛰쳐나가서 개혁신당을 만들었던 천하람이죠. 비례대표로 여기는 또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오간 내용이 뭐냐면, 비례대표 공천을 전제로 김영선 그 당시 의원의 국민의힘 탈당, 그리고 개혁신당 입당, 국민의힘 탈당을 하고 개혁신당 입당을 하면 비례대표 앞순번을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면 그 대가는 뭐냐? 그 대가는 이 김영선 전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4.10 총선 공천 개입 폭로를 해주면은 비례대표 앞순위를 주는 방안을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한밤중에 새벽에 한밤중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는 시간에 저쪽에 하동에 있는 사찰에서 만나가지고 그런 일종의 작당을 했다는 거죠. 당시 개혁신당은 원내 그 정당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때 새로 만든 뭐 이낙연 당이나, 지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낙연 당이나 이준석 당이나 현역 국회의원들을 끌어들이는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4명, 이준석은 나중에 5명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국고 보조금을 받았죠. 국고 보조금을 받았는데, 그때 이낙연과 다시 또 결별하면서 국고 보조금을 토해내야 되는데 아직도 토해내지 않고 이게 어디 갔는지 아직도 오리무중인 그런 상황인데, 그때 서로 현역 국회의원을 끌어들이는 그런 경쟁을 했었죠. 신당이 현역 국회의원이 있어야지 국고 보조금도 더 받고 하니까
또 기호도 앞선으로 가고 그래서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혁신당은 현역 배지 국민의힘 공천에서는 컷오프 되지만은 현역 배지였던 김영선이 필요로 했던 것이고 김영선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못 받으니까 육선 고지, 육선 배지를 달기 위해서라도 개혁신당에 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데 비례대표 앞순위를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그런데 이준석 쪽에서는 앞순위까지 다른 줄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좀 주저주저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 김영선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4.10 총선 공천을 개입했다.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 이 폭로를 해주겠다. 자, 이런 거래가 막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찰이 이 칠불사가 경남 하동군 하계면에 위치한 그 사찰인데 거기서 올해 2월 29일에 이준석, 천하람, 김영선, 명태균 씨 등이 거기에 이제 머물러고 갔다. 당시 해동에서 김영선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들이 공개가 됐다. 그러니까 텔레그램 메시지 김영선이 이거 보세요. 내가 그 김건희 여사에게 이런 메시지도 받았어요. 텔레그램 그것을 보내주면서 이걸 또 이준석에게 전송을 했습니다. 카톡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준석이 그 전에 이 김건희 여사의 이 공천 개입 의혹이 논란이 됐을 때 사실 그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자기인데 이것이 공천 개입으로 보기에는 좀 애매하더라.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적이 있죠. 어쨌든 이것을 이제 감추려고 하기 위해서 이 거래가 있었다는 자체를 감추려고 하기 위해서 이 애매하더라 이런 표현으로 이제 일단락 지으려고 한 건데 그걸 뉴스토마토가 오늘 다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들이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들이 그 자리에서 사찰 심야 회동에서 공개가 됐고 이준석에게 직접 건네졌다. 천하람에게도 지금 건네졌었죠. 그리고 천하람과 그 당직자 거기 배석했던 당직자도 텔레그램 메시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다. 특히 천하람은 당시 이 이제 폭로를 하는 김영선이 김건희 여사의 그 공천 개입을 폭로를 하는 기자회견문 초안 작성을 주도를 했었다. 천하람이 주도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위에 넣을지를 상의하는 그 수준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이 4.10 총선 공천과 관련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어느 수준까지 기자회견에 집어넣을지를 논의를 하는 그 상황이었는데 단지 파이널 최종 합의가 안 됐다. 그래서 세상에 공개가 되지 않았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하람이 최종 합의가 안 됐다. 뭐 이렇게 그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뉴스토마토에. 이 해동이 기자회견문 초안을 이제 그 천하람이 작성하기에 앞서서 이 해동을 했는데 칠불사 주지 선임방에서 차담으로 시작이 됐고 차담회를 하고 이준석과 김영선, 명태균 셋이서 또 5분 정도 있었고 그 후 이준석과 김영선 둘만 주지 선임방에 남겨놓고 나머지는 방에서 나왔다. 그 둘이 다음날 새벽까지 얘기를 나눴다. 이준석과 이 김영선이 다음날 새벽까지 단 둘이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딜을 하는 문제를 놓고 비례대표 앞순위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폭로 그런데 결국은 공천 개입을 이 거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것 가지고 또 논란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김영선은 이준석과의 밤샘 협상에서 김건희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순번을 요구를 했다. 1번을 요구를 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이준석도 1번을 요구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천하람도 인정을 했고. 그런데 이 이준석은 1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 뜬금없이 김영선 전 의원에게 별의 1번을 줄 수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밤샘 협상에서 아마 3번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2번은 남성이 하니까는 비례대표 3번 이야기가 나서 양쪽의 협의가 계속됐고 밤샘 김영선과 이준석의 밤샘 협상 뒤에
3.1절 기념식 참석을 위해 서울로 향한 이준석을 대신해서 천하람이 7불사에 남아서 양쪽 의견을 또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다. 여러 가지 시도를 막 한 거죠. 이준석은 김영선과의 담판을 마친 뒤 서울로 올라갔고 천하람이 2, 3일 더 머물면서 기자회견문 초안까지 작성을 했다. 이게 지금 그 자리에 배석했던 이 당직자 출신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개혁신당은 추가로 입당할 현역 국회의원을 물색하던 시기였고 새로운 미래, 그러니까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와의 합당 무산, 동시에 김종민의 합류가 물거품이 되면서 개혁신당에 남은 현역 국회의원은 그때 이원욱, 양정숙, 양형자, 조홍천 등 4명이었죠. 그래서 한 명이 추가로 입당해서 국회 의석 5석을 보유하게 되면 선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김영천을 데려가려고 했는데 비례대표 1번 주는 게 문제가 있어서 1번은 주기 싫어서 다른 사람을 줘야 되니까는 이준석이 그것이 이제 3번으로 아마 이제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번을 또 강력히 반대한 사람이 나타났다. 누구냐? 김종인. 그때 이준석 당에서 이 김종인이 공천관리위원장을 했죠. 그런데 결국 김영선에게 개혁신당 비례대표 3번 자리를 내어주고 폭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선에서 의견이 모아졌는데 김종인이 김종인이 당 정체성 훼손을 이유로 딱 잘라서 거부해버렸기 때문이다. 이준석도 나중에는 비례대표 5번 이내는 어렵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어쨌든 한 3번까지는 의견이 접견이 됐는데 김종인도 또 다른 염두에 둔 사람이 있겠죠. 김종인도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본인이 거절을 했다. 자꾸 집까지 찾아왔다. 김영선 전 의원이. 그런데 본인의 부인이 이 김영선을 만나서 안 된다고 거절을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의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상황은 이 7불사 심야 해동에서 어떤 이 검은 거래가 시도가 됐다. 그리고 그 당사자 중 한 명이 뭐 청년 정치를 한다는 이준석이다. 이준석은 최근에 성매매,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그 하나가 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를 했죠. 무혐의 처리를 했는데 그 부분을 두고 마치 모든 혐의에서 벗어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성매매 혐의 그 자체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뿐이지 정황상으로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 그 뭐 증거에서는 공인된 인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그런 논란도 있었지만 여전히 지금 총선 앞두고도 이번 총선 앞두고도 김건희의 공천계의 폭로 이것을 조건으로 또 딜을 시도를 했다. 이런 흔적이 또 발견이 됐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